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사진을 보내고 조롱하는 게시물을 보내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게시글을 쓴 40여 명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박선영 위원장이 국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의 사퇴 촉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화의 직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들에게 대신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지난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음모론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진화위원장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그 질문이라면 그 논란은 있지만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른다고요. 북한군 개입설, 난파 간첩설 등은 거짓으로 역사적 법적 판단까지 끝난 대표적 역사 왜곡이지만 박선영 위원장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강요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제가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른다고요. 제가 어떻게 그 이상을 답변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최상이니까 그러니까 좀 공감대 좀 가지세요. 제발 좀. 북한이라는 대표가 결국 박선영 위원장에 대해 퇴장 명령이 내려지면서 상임위는 파행됐고 곧이어 박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욕구가 빗발쳤습니다. 박선영은 그동안의 극우 망언을 처리하고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5.18 국립묘지에 찾아와 영령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 진실화해위 직원들도 사퇴 촉구 성명에 이어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소속 직원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5.18 영령과 피해자, 유족, 국민 여러분께 대신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사퇴 촉구가 이어지자 박선영 위원장은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신은 5.18을 폄훼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에도 문자를 통해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개입했냐고 물었고 개입의 개념은 굉장히 넓어서 잘 모른다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화위 노조는 한마디로 본질에서 벗어난 궤변이라면서 사퇴밖에 답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SK텔레콤에서 유출된 데이터 때문에 불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유출된 데이터가 유심 관련 정보라고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MBC 취재 결과 10GB에 육박하는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문자 형식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담겼을 텐데요. 김윤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SK텔레콤 보안관제팀이 트래픽 이상을 감지한 건 18일 저녁 6시 9분. 분석 결과 5시간여 만에 과금 분석 장비에서 악성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현재로선 음성 인증 장비에서 유심 정보, 그러니까 단말기 식별 고유 번호와 통신사 식별 번호, 전화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류도 종류지만 양도 문제입니다. MBC 취재 결과 장비와 장비 사이 비정상적으로 이동한 데이터가 9.7GB 분량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심 관련 정보가 음성이나 영상이 아닌 텍스트, 글 형태라 가정하면 300쪽짜리 책 9,000권 분량으로 계산됩니다. 최악의 경우 9.7GB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갖고 나갔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음량이면 대부분 다 텍스트 파일이잖아요. 다 갖고 나갔을 것 같은데 보니까요. 상황이 이런데도 SK텔레콤은 나흘 뒤인 22일에야 외부에 유출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기에다 다른 곳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콜센터 용역업체인 KS 한국고용정보에서 최근 임직원과 퇴사자 3만 6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주소,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걸로 추정됩니다.
특히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유심정보와 결합할까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유심정보만으론 금융보안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낮다지만 주민등록번호 등과 유심정보가 결합하면 심스와핑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복제폰을 만들 수 있습니다. SK랑 지금 항고전까지 털려가지고 아마 고객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다 털렸을 거예요. 이 와중에 주말 사이 일부 판매점들은 가입자 유출을 막겠다며 지원금을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디지털 신분증에 각종 금융정보까지 스마트폰에 담기는 정보가 많아지는 만큼 정보 유출의 파장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열흘째인 오늘부터 유심 교체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유심은 턱없이 부족하고 안내는 원활하지 않고 약정 때문에 해지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하루 종일 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을지로의 SK텔레콤 매장.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107번 고객님 계세요? 108번 고객님. 본사와 가까우니 혹시 유심 물량이 넉넉할까 일부러 찾아온 고객들입니다. 2시간 반 이상을 기다려서 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줄 서 있는데. 비슷한 시각 서울 상암동에서도 이른바 유심 오픈런을 한 고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화가 나죠. 이게 이렇게 빠져나갈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아침 일찍 왔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설명도 못 듣고 1시간 넘게 기다린 상황. 급기야 한 고객이 매장에 들어가더니 직접 유심 재고를 확인하고 번호표를 만들어 나눠줬습니다. 저도 줄 서 있다가 답답해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관계자 아니에요. 이 매장 재고는 130개. 131번째 고객부턴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1시간 반 이상 기다리다가 지금 나와가지고 번호표 끝났으니까 못한다고? 그럼 기다린 사람들은 뭐야? 지금도 안내문을 안 써놓잖아 저것들이. 주말 동안 대리점으로 사람이 몰리자 SK텔레콤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유심 교체를 예약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는 사실상 먹통이고 콜센터도 연결이 안 돼 고객들은 직접 매장 앞을 찾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앱 사용이 서툰 노년층은 며칠이나 더 줄을 서야 할지 몰라 답답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것도 아니고 토요일 분명히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건 누가 생각해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럼요. 오늘 전국의 SK텔레콤 인증 절차를 강화하면서 피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NH농협생명 홈페이지에 올라온 안내문입니다.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K텔레콤과 SK알뜰폰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NH농협 측은 어제 오후 6시부터 SK텔레콤을 통한 인증을 중단했습니다. 로그인 통해서 계약 정보들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2차적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사전적인 조치를 취한 겁니다. KB캐피탈도 기존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공지했습니다. 한화생명과 삼성생명도 SK텔레콤 이용 고객에게 본인 인증 방식을 변경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금융사이트 본인 인증 방식이 SK텔레콤의 SMS 문자라면 카카오페이나 패스, OTP 등 앱을 기반으로 한 인증 수단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삼성, 국민, 롯데 등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들도 해킹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도 선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다른 휴대전화 기기에서 금융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안면 인식 등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사 인증 외에도 계좌 비밀번호 인증 등 자체 인증 시스템이 있어 명의도용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예상치 못한 피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상의 얼굴과 이 휴대폰 안면 인증을 통해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국내 5개의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다른 휴대전화에서 로그인을 할 수 없도록 본인이 계정을 잠글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오늘 오후 대구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주민 1000여 명이 대피했고 인근 고속도로 진출입도 통제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자, 변예주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현장 인근 조야마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쪽이 마을로 들어가는 골목인데요. 연기가 마을을 거의 뒤덮고 있습니다. 경찰이 마을 입구를 통제한 가운데 소방차들이 오가고 있고 주민들에게 인근 초등학교로 피신하라는 안내방송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 2시쯤 난 산불은 거센 바람을 타고 확산됐는데요. 산림당국은 불이 난 지 4시간 만인 오후 6시쯤 산불 대응 3단계로 격상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주민들도 산불의 빠른 확산에 다급히 대피했습니다. 지금 딸네 집 가는가 그래가 안 그러면 딸네 집인데 가려고 집도 한번 챙기고 대충 그냥 끄어놨지. 빨리 불났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나오고 내 주위에는 전부 다 자기 산 가까이 있는 집은 자기 물로 전부 다 뿌렸어요.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산불이 인근 조야동과 서변동까지 번지면서 890여 가구의 주민 1,210명이 대피했습니다. 오후 6시 반 기준 산불 영향구역은 116헥타르, 화산의 길이는 7.7km로 추정됐습니다. 진화율은 12%로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헬기 29대를 비롯해 진화 차량 57대, 인력 700여 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는데요. 습도가 23%로 매우 건조한 가운데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15m에 달하는 돌풍이 불며 소방당국은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산불 확산으로 교통통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IC 양방향이 차단됐고 대구 도심으로 진출입하는 다리 3곳도 통제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시와 경북경찰청은